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보단 그래도 좀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까요? 아니면 전 여전히 또 어제와 같은 맥락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쇼미더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분석, 시간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픽하는 또 히든 공략주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는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소통할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이나믹한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던 오늘보다는 어제 시장과는 달리 흐름 살펴보시죠. FOMC에 모두가 좀 눈을 쏠렸던 움직임들은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됐다라는 소식이 나타난 건데요. 미국의 간밤 시장들의 흐름들은 견고하게 나타났지만 한미의 금리차 사상 첫 2%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감에 대한 움직임, 그 모습들의 시선도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나 외국인 자본에 대한 유출, 원화에 대한 절상 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의 우려감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경기, 금융, 안정적인 부분들로 대응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최근에 지금의 모습들은 좀 괜찮을 거다라는 측면의 두 가지의 시선이 엇갈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는요, 앞으로 한미의 금리차가 우리 경제 시스템, 앞으로의 또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전망들을 더욱더 내놓고 또 우려감을 비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또 스킨줄을 찾아본다면 2차 전지가 그동안에 굉장히 B2 열풍까지 불고 왔다면 오늘은 반도체가 주인공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은 ISC 굉장히 좋았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나 할 것 없이 반도체주들이 이제는 내가 나설 때다라는 식의 움직임으로 오늘 치고 나오는 반등의 움직임들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흐름들은 계속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고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 전략 계속해서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큰 만큼 이 부분 주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반도체주들이 이제는 주인공이다 할 때 내가 숫자로 확인해 줄게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했던 또 그룹주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기아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굉장히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현대차는 그 전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또 실적 발표들도 나왔는데 주가에는 이렇게 반응이 미비했지만 실적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상반기 매출 살펴보시면요. 3조가 훨씬 또 뛰어넘는 지금 영업이익을 보여줬고요. 매출액 역시나 점차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보다도 더 늘어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로 52%나 증가를 했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만큼 또 관련주들 흐름도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생산량 확보, 전동차 물량 증가, SUV에 대한 비중 확대,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만 해도 증감이 64.6%, 매출이 27.4%로 정말 계속 껑충 뛰어나온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요. 아예 1분기와 2분기에 14조에서 15조, 1조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단 보시면 굉장히 현대모비스 2분기 실적 잘 나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을 해야 되는 건가? 실적으로 기반한 실적주의
조금 더 눈을 돌려봐야 되는 건가 고민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F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글로벌 세화와 HMM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인수전 참여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부각받기 마련이겠죠. 거의 10%대 상승세로 오늘 거래 마친 움직임이었고요. 살펴보시면 키다리 스튜디오 역시나 DP 시즌2가 지금 방영될 예정입니다. 공개를 하루 앞두고 나서 키다리 스튜디오 굉장히 기대감 강하게 실려있는 모습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루닉과 STX 중공업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효과가 있는 환자를 찾아줬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러브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8%대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X 중공업 인수 협상 결과 곧 나올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7%대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대체로 살펴보시면 인수전에 합류를 하겠다, 뛰어들었다, 아니면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좀 모든 움직임들이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는 기대감으로 많은 종목들이 오르는 만큼 내일 시장에 어떻게 시초가에 반영되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시장 얘기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해피바이러스를 주시는 분이죠.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항상 대표님 만나면 기분이 예. 좋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줄평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기대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오늘 네. 그 옷이 네. 저희 학교의 그 대표적인 색깔이었어요. 그래요? 이 그 크림슨색이라고. 네. 크림슨색. 네. 어딘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오늘의 한 줄 평으로 이 장대양문 같은 느낌을 얘기를 해주신 건지 아닌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이걸 조금 사극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사극이요? 네, 좋습니다. 전하, 지금 전 종목마다 이상한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답니다. 아니, 왜야? 그러나 반드시 투심은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 하거라. 자, 네. 자, 이게 사실은 배터리주가 빠졌어요. 배터리주가 빠졌는데 이게 사실 주도주였거든요. 주도주가 빠지면은 사실은 전체 시장이 좀 안 좋아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낙수 효과, 그 주도 섹터가 빠지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올라왔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오늘 괜찮았어요. 사실 배터리주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상한 낙수 효과라는 거죠. 사실 어제까지도 사실 주식 시장을 딱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왜? 배터리주만 갔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배터리주, 주도주 딱 빠지니까 다른 섹터가 다 좋았어요. 이게 이상한 낙수 효과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이런 현상이 왜 나왔을까? 왜? 그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썸머 랠리가 되더라도 주도 업황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썸머 랠리, 즉 시장의 어떤 상승 효과가 나오려면 결국 투심, 투자의 심리 상태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투심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심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이 빠질 때 다른 섹터들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아직 여러분 배터리주 넘어갈 때 사실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물었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 이상한 흐름을 따라가실 이유는 없다. 그 이후에 오후장이 확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오늘 시장 보니까 약간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으로 네. 회귀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투심이 살아 있다면 반드시 이제 다시 썸머 랠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좀 빠르게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휴, 다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예병군 전문가님 너무 위트 있고 시장 잘 보시고 종목은 더 잘 뽑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쭉 시장 상황들 공부해보고 싶어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저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 거고요.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하면 링크 나오죠? 링크 클릭, 그리고 바로 참여 코드 번호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도 맞춰보시고요. 또 여러 가지 선물들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병군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를 좀 얘기해 볼 텐데 저는 사실은 뭐 실적 기반한 종목들과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을 봤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로나 코로나를 보셨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결국은 이제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다는 네. 부분. 그리고 이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는, 물론 이제 이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어갖고 갑자기 다시 팬데믹으로 간다. 그건 이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건 네. 아닌데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다. 이거는 왜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으면 다시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한 번에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흐름은 반드시 예전과 똑같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않는데 단 하나 가장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결국은 진단 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진단이 확정이 돼야 뭐 회사를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쉬던지 그렇죠. 아니면 또 나가던지. 그렇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좀 힘겹게 겪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가볍게 넘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가까이 자가격리는 했었어야 되고 지금의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번 걸렸다고 해서 자가격리를 안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쵸. 똑같이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더라도 이 확산세에 그럼 가장 많이 실적 어닝이 좀 좋아질 것들은 뭐 있느냐? 결국은 진단키트 쪽이죠. 그래서 진단키트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건데 그 진단키트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어닝이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뭐든 무슨 테마든 강한 테마가 되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뭘까요? 강한 테마가 형 수급? 아니 이게 독야청청 이런 건 잘 없어요, 주식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강한 테마가 되려면 주변이 다 같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섹터가 다 같이 강해지고 그와 관련된 게 막 확산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자, 오늘 시간 외에서 보면 그리고 장중을 보면 신풍제약이 상한가 같죠. 네. 코비드-19 치료제 부분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코비드-19과 관계된 것들이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이게 한 섹터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다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중복적인 섹터가 한 가지 이유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때는 요거는 단기간의 연속성을 가진 섹터가 되는 거예요. 테마가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실적과 확실히 갑자기 신풍제약이 진단키트 치료제 개발했어요? 아니죠, 아직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건 실적으로 바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적과 바로 연관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진단 키트죠. 진단 키트. 예. 편의점에서 실제로 편의점 가보시면 네. 지금 진단 키트 또 이렇게 품귀현상, 팔죠. 네, 네, 품귀현상이 이렇게 슬슬 팔아요. 나오기 네, 시작하고 있어요. 품귀현상이. 그쵸. 예, 갑자기 이제 지금 다시 또 확산이 예, 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보니까 5만 명이 아이고. 확진됐다. 네, 뭐 이런 얘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주식 시장은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면 그게 약간 연속성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 관련주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주에 아스타 있잖아요. 네, 아스타예요. 아스타예요. 네. 그때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얘기할 때 뉴스가 나오면 네. 이미 팔아야 팔아야죠. 팔아야 소문에 된다라고 나서 뉴스에 얘기했죠. 팔라. 소문에 사서 뉴스에 뉴스에 팔아야 팔아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타 하나만 독야층청 확 올라왔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독야층청으로는 못 간다니까요. 못 가죠, 못 가요. 그리고 뉴스가 딱 나오니까 빠졌죠. 네. 그래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다 매도에 대한 얘기를 의견을 해주셨군요. 드렸습니다. 아. 예, 뉴스에 팔아라고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느냐. 네, 네, 네. 그 짧은 거를 또 캡처해서 싹 보내드렸어요. 예, 우리 앵커님하고. 맞아요. 근데 제가 앵커님한테 약간 삐졌어요. 저한테요? 네. 왜요? 제가 아스타가 그날 금요일 날 시간에 상한가 갔을 때 네. 앵커님이 내 얘기를 살짝 언급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으나 전혀 얘기 없이 이분이 생각난다는 말 한마디조차 없이 제가 네, 다른 그래서 전문가가 옆에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마음으로는 했는데요. 네, 다른 그래서 분이 제가 계셔서. 그 방송 보면서 네. 삐짐 3종 세트를 오늘 뻥 이러면서 바로 날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그 삐진 모든 마음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알겠습니다. 분이 오실 때 맞춤형이라서요. 이미 크림슨색을 입고 나오셔서 네. 제가 풀렸어요. 네,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진단 키트는 이게 지금 독야청청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를 제가 오늘 이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네. 내일 조정 들어오면 정말 금상첨화예요. 아. 이때 살짝 조정 들어올 때 담아놓으시면 좋죠. 내일 모레부터 네. 이 연속성 속도 이론이 싹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자는 의미에서 진단 키트 이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딱 그래 이거야.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또 노하우를 얻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주도 섹터랑 유망주 바로 이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진단 키트 섹터를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코로나 관련주 하니까 주도주로는 유망 섹터 시젠이네요. 그렇죠. 시젠인데 시젠. 네. 그다음 대표적인 회사들 몇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SD 바이오센서. 네. 그다음에 휴마시스. 휴마시스. 예. 그리고 뭐 솔젠트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네. 이 솔젠트의 이제 최대 주주죠. 그게 이제 상장사예요. EDGC라고. EDGC. 예, 그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실적이 괜찮은 회사거든요. 딱 세 가지 꼽으라면 시젠, SD 바이오센스, 휴마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 진단 키트의 별표 5개 돼지꼬리 땡땡 해놓고 이제 흐름을 살펴보시다가 잘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었고 이제 다시 실적에 대한 부각, 실적에 대한 그리고 사실 지금은요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네. 바이러스가 이게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은 미코 바이러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미코 바이러스들은 저같이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몸 한번 움직이도 이제 표시가 나죠. 그런데 우리 앵커님 같이 작고 예쁜 분이 몸을 움직이는 건 귀엽죠. 이렇게 싹싹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냐? 미코 바이러스들은 그렇게 빠르게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변이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네. 저는 변이가 잘 안 돼요. 이래 덩치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잘 움직임이 쉽지 않습니다. 대형주고 저는 그냥 소형주라서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작은 바이러스들이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와 관련된 수많은 치료제가 또 개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이제 진단 키트라고 해서
반드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나올 수 있느냐, 그게 확실히 진단이 되느냐, 그 부분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는 항상 이제 이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어떤 진단 키트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이 지금 코로나가 돌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변이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고, 코로나 관련 테마, 예,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이 구호, 예, 항상 포스터에 있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예, 꺼진 코로나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저도 옛날에 아주 한 1, 2년 전인가요? 코로나 걸린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힘드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건강하신, 뭐, 네. 저는 가볍게 넘어가신 줄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코로나 여러분들 걱정되니까요. 주의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든 공략주가 좀 궁금해요. 우리 예병군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과연 어떤 힌트를 들고 오셨을지 힌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든 공략주도 세계 1위의 거의 진단키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셋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네. 기술력이 빵빵하다는 얘기죠. 오, K 진단키트 선구자. 선구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K진단 키트의 선구자, 과연 종목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바로 종목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맞춰주세요. 저희가 시원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종목명 아신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저희가 지금부터 봐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실시간으로 지금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 모여주세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기는 클릭하시고요. QR코드 스캔해주세요. 링크 나오면 바로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상세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잡채님의 사연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봐드릴게요. 76,400원의 비중 1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리사의 탈퇴설이 있다가 쭉 주가도 빠졌던 종목이었죠. 근데 다시금 좀 본전가로 올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 블랙핑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좀 굉장히 주가 잘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문가님 잘 갈 수 있을까요? 예, 한류에 대한 컨텐츠의 힘, 그리고 한류 이제 K-팝, K-팝. 예, 이 컨텐츠의 힘은 아직 뭐 시작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이제 한류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말하면 이제 하이브의 BTS가 있고, 그죠? 남성 네. 그룹 네. 중에는. 그리고 여성 그룹 중에는 바로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걸크러쉬.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JYP 엔터는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YG는 왜 못 갔느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JYP엔터 지금 막 신고가 가고 있고 이런데 왜 YG는 못 가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자, JYP엔터는 굉장히 이제 소속 가수의 층이 두터운 편이죠. 아,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죠, 사실. 트와이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그 소속 가수들이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꽤 많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아이브, 뭐 아이브. 하이원, 네. 많죠. 많죠. 네. 옛날 시대에는 빅뱅도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세대라서 네, 굉장히 그래서 좋아했습니다. 이제 나이 나오네요. 자, YG 엔터는 사실 빅뱅의 네. 사실 약간 몰락이 어떤 영향도 좀 미쳤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빅뱅이 소속 가수들이 조금 많이들 무너지는 지금 GD하고 네, 태양. 태양 요 분들 빼고는 좀 많이 무너졌죠. 그다음에 사실 블랙핑크 하나로 버티기 힘들지 않느냐. 힘들죠. 그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가수들의 층이 두텁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런데 뭐 잘 키운 자식 열아들 안 부럽다. 이 그쵸? 속담도 네.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성장이 여기서 굉장히 더 저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저도 뭐 제니 팬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뭐 이게 지금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우려로 인해 빠졌던 게 회복될 수 있는 즉 뭐 충분히 회복될 수 있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고가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왜? K 컨텐츠 이제 시작입니다. K 팝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 관점에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보유 10% 의견 해주셨네요. 비중은 조금 작으신 편이네요. 비중 조금 더 늘려도 괜찮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잘 저희가 전략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귀여운 라이언님 사연입니다. 덱스터 30% 비중에 13,000원 매수가. 저 오랫동안 물려있는데요. 꼭 좀 상담 부탁드릴게요. 웃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13,000원이면 얼마나 좀 오래 있었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덱스터는요? 네. 덱스터. 덱스터. 덱스터요. 지금 8,540원 종가를 마무리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진짜 오랫동안 들고 계셨네요. 아니 언제까지 빠질 거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차트가 좀 복구되려면 시간 좀 걸릴까요? 예, 지금 뭐 근데 이 차트가 무너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요. 무너진 건 맞는데 네. 자 그럼 이 회사가 그러면 지금 이게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무너졌는 거냐? 그냥 질질 흘러내린 거죠. 거래량 뭐 악재가 있어서 이게 진짜 큰일이야 하면서 이 대량 그런 게 거래량이 아니라. 터지면서 무너졌다면 정말 이거는 여기서라도 손절을 감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오는 동안에 또 만약에 떨어질 때 큰 거래량이 수반됐다면 그 물량을 소화해가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시장의 관심 안에는 없는 지금 영역이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시장의 관심 안에 있는 시장에 항상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리고 이 덱스터가 시장에 관심을 받기에는 사실 살짝 지금 사업 영역이 살짝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는 것은 저는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게 교체 어떻겠느냐. 뭐 지금 요 교체 매매를 하신다고 해도 지금 이제 오늘 힌트 나간 단기적으로라도 이 손실은 충분히 좀 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죠?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힌트 잘 들으시고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체 매매를 귀여운 라이언님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의 히든 공략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이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김민도님의 에코플라스틱 살펴볼게요. 5,800원에 20% 비중. 저 오랫동안 눈여겨보다가요. 목표가 9,000원을 보고 있는데 이거 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5,000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다면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O? 왜 올까요?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기업 탐방을 한번 갔다 왔던 아, 회사입니다. 경주에 직접 있는 또. 회사. 아, 네, 그래요? 경주에 있는 회사거든요. 네. 자, 경주가 어디하고 가깝죠? 울산하고 울산 가깝죠. 가깝- 네. 예, 울산이 뭐가 있죠? 고래. 현대자동차. 네, 알고 고래. 네. 네, 고래. 네, 고래도 고래 그렇죠. 얘기했네요. 고래가 있죠. 그렇죠. 고래. 현대자동차 직접 가보셨어요? 그 직접 가봤죠. 어떠신가요? 현대자동차 뭐 현대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오, 네,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렇군요. 울산은 뭐 거의 현대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그렇죠. 어마합니다 사실. 뭐 현대 중공업도 있고 현대 미포조선 그죠? 근데 현대자동차. 에코플라스틱도 가보셨다고 했으니까 그게 뭐 얼마나 좀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포인트가 있을 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네. 우리가 화학 연료일 때는 네. 이게 스로틀 행정, 포행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압축, 폭발, 배기, 그죠? 흡입, 흡입, 압축, 압축, 폭발, 폭발, 배기. 배기. 그러니까 이거는 팡 그런 시스템이죠. 이게 바로 이제 내연기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전기는요, 전기 공급을 해가 모터가 돌면서 하고 소리 없이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내연기관 이러고 가잖아요. 소리도 시끄럽고. 그쵸, 그쵸. 그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화학 연료와 전기 연료의 가장 큰 전기 연료는 화학 연료는 사람이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겁죠. 무거우니까 연료를 더 소모하죠. 그쵸, 그쵸. 그래서 승무원분들이 살을 찌웁니까 안 찌웁니까? 아, 네, 살을 빼죠. 그 왜? 때문에. 비행기 유류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무원들 진짜 그 그렇구나. 규정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네, 그거. 몰랐군요. 네. 네. 뭐 승무원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네. 충분히 승무원 내면 되는데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즉 전기는 오히려 더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뭘로 만들어야 되냐? 뭘로 가벼운 만들어요? 소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를 가벼운 소재로 만들 친환경 플라스틱. 아, 친환경 바로 플라스틱. 그게 에코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경량화, 경량화. 차량 경량화에 꼭 필요한 회사. 경주에 위치한 차량 경량화와 관계된 회사. 그래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전기차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쵸. 에코 플라스틱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들고 와보세요. 뭐 최근에 이제 좀 빠졌던 거는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시장이 뭐 안 좋아서 좀 빠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몰렸으니까 빠진 것도 있지만 그쵸.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적인 가치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회사다. 물론 뭐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전한 조정이죠. 하지만 추세가 꺾인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부님, 완전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뭐 긍정적인 얘기를 직접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한번 기분 좋게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쉽게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히든 공략주 또 얘기 나가고 있으니까요. 맞추시는 분들은 종목명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히든 공략주 탑 5 종목들 과연 얼마나 수익률 좋게 나오는지 화면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쇼미더 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히든 공략주 탑 5 중에 첫 번째 스타예요. 이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수익률은 바로바로 36.56%, 이제 40%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수익률 더 높게 올릴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소니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21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가 대비로 6%대 지금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농심 역시도 4%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이렇게 히든 공략주 수익률을 하나씩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나머지 또 공략주들도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엔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67,200원에 살짝 빠지기는 했는데요. 이 종목은 그래도 어제 78,400원까지 찍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제 내려간 거야?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러신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시장 이유는 이제 여파일까요? 배터리주들 전체적인 조정이 있으면서 이제 그쵸. 하락이 됐는데
사실 이 종목이 뭐 오른 것도 없는데 무슨 배터리주 빠졌다고 같이 빠져? 웃기는 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을 네.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덜 빠진 거예요. 그 배터리주 정말 급락 나와도 이게 오늘 1.61%밖에 빠지지 않았다. 이건 회사에 지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빠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배터리 섹터가 같이 빠지면요, 이 기관들은 같이 던집니다. 그렇죠. 배터리에 관련된 모든 종목을 같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엔캠도 그 관점에서 빠진 거지 사실은 이게 지금 빠질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엔캠은 여전히 스틸 헝그리하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엔캠의 어떤 이 전해질 사업 이런 것들이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네. 뭐 오늘 배터리주들 많이 빠지고 어제 배터리주 급락 나오니까 어느 누군가들이 자꾸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터리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 하던데 그건 헛소리고요. 배터리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쵸. 이제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네. 이제 3원계 배터리 넘어온 거예요, 겨우. 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이니켈 남았고요. 네. 단결정 배터리 남았고요. 전고체 배터리 남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자, 이 3원계 배터리에서 가장 강했던 게 에코프로였어요. 왜? 여기에 가장 돈을 많이 부었던 게 에코프로였으니까. 그럼 이제 이 단결정 배터리, 하이니켈 단결정으로 갔을 때 가장 어떤 회사가 빛을 발휘하느냐. 그 연구 자금을 많이 부으면 되겠죠. 그게 코스모 신소재예요. 코스모 신소재.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 그럼 연구 자금을 가장 많이 부은 데가 어디냐? 포스코죠. 포스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자 이렇게 건전한 조정 들어오다가 야 드디어 이게 그 단결정 배터리가 나왔네. 야 한국 정말 대단해. 네. 이러면서 배터리 주주들이 또 가겠죠. 그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 적당한 조정 들어오면 포스코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어. 이야 한국 대단해 이래가 이제 또 가겠죠. 네. 우참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웃으세요. 네. 자 그래서 배터리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아니다. 끝날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자 지금 아직 전기차 2대 중에 한 대 꼴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UAM 어반에어 모빌리티조차도 배터리가 중심이에요. 배터리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자 이 큰 에너지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화학 연료로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 이게 어떻게 배터리가 끝난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합니까? 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기업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돼. 일단 짧게 얘기할게요. 네, 이제 짧게 해주셔야 돼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전에 뭐 에코프로가 그랬을 거예요. 네. 야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 3원계 배터리를 연구해 보자. 그래갖고 이제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자금을 준비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TF 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계획을 잡겠죠. 10년 대계, 15년 대계. 이동채 회장이 아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네네. 이동채 회장님이. 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10년 대계를 보고 쭉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모든 상장사들은 지금 이렇게 10년 대계, 5년 대계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 오늘도 가게 열어야지. 가게 열어서 오늘도 이익을 봐야지. 이익 봐야지. 오늘도 돈 벌어야지. 매일매일 어렵죠. 여기 사업을 하는 상장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꾸 전방을 여시면 어떡해요. 네. 전방을 열어서 매일 돈 벌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요. 이건 지금 10년 대계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착실하게 준비해온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차트가 안 좋아지고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끝났네 만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전해질 쪽을 선택한 것도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전해질 쪽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터리로 봤기 때문이에요. 자, 전고체 배터리 가면 이 전해질이 뭐가 됩니까? 액체에서 뭘로 바뀌어요?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데 네. 저희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전문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준 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아스타에오를 해야 돼요. 네. 사우디 합작법인 설립 추진으로 지난주에 굉장히 또 제가 이 종목 시간 외에서 정말 급등했어요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수익률이 나올 줄 아셨습니까? 알았죠. 알고 저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우리가 마치 전쟁 얘기하듯이 전쟁 얘기하듯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뉴스에 팔아라. 팔아라. 네. 그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네, 맞아요. 어허, 소문에 사서 이제 뉴스에 허허 이러면서 네. 우리 그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딱 그래야 됐던 게 차트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래야 네. 됐는지. 자, 이 뉴스가 나온 날이 네. 이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날 사실 큰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빠진 건 아니지만, 이게 혼자 뉴스 딱 나오니까, 이 같은 테마군을 형성한 게 없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에서 그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밑꼬리를 싹 달더니만 결국은 강한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그죠? 플러스로 마감하기는 했으나, 그 강한 음봉으로 마감했죠. 저는 이날 뉴스가 나올 때 이미 알고 차익 있었어요. 실현 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노란 톡방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외롭게 자꾸 주식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죠? 네. 얘기를 좀 들으세요. 남의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지 또 여러분들 열린 귀가 뚫리고요. 또 여러분들 시각도 넓어집니다. 벌써 뭐 장화님, 황금라인님, 임종윤님, 그리고 또 눈물 흘리는 제이지님, 예방구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셔서요.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히든 공략주에 대한 얘기도 들어봐야겠는데 K진단의 선구자라는 첫 번째 키워드가 있었고 두 번째 또 히든 공략주 힌트를 알려주세요. 예. 이 회사가요, 그 장비, 장비.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진단 키트 회사 중에서는 아마 탑이다. 최고의 장비를 보유하고 오. 있을 거예요. 네. 장비가 많다는 거, 장비가 그게 많다. 왜 장점인지는 네.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자 진단 대중화의 핵심 탑이다.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바로 노란톡방에서 종목명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뒤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햇빛님 또 감자님도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들어오셔서요. 히든 공략주 힌트 맞춰주신 분들 커피 쿠폰 저희가 또 막 시원하게 쏴드리니까요. 한번 종목명 맞춰보세요. 자, 일단 마지막 종목의 힌트 또 이번 세 번째 힌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장비의 탑이다, K 진단키트의 선구자다. 진단키트는 알겠는데 그것만 들어서는 답을 모르겠어요. 하시면 또 하나 힌트 들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힌트 뭐죠? 예, 변형 바이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변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장비가 많으니까. 장비가 많잖아요. 네, 장비가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항상 변이 바이러스의 핵심, 그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변이에 딱 맞는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국내 회사. 예.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 노란 쪽방에 시청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시익젠도 있어요. 시즌도 있고요. 아주 재미난 표현들이 많네요. 시즌 이렇게 얘기도 해주죠. 시저스도 있습니다. 시익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재치 있는 웬만하면 시즌에 대한 얘기들이 많네요. 분자 진단은 시즌이다. 시즌이더도 있습니다. 자, 과연 별명이 정말 많네요. 이 종목이 이런 별명이 많은지 몰랐는데. 아니, 별명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냥 재치 있게 제가 유희의 뭔가 표현인가요? 지난주에 네. 이게 안동 사투리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뭐니껴? 손이더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답이 뭔지 그럼 전문가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예,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시젠입니다.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맞췄어요. 꽃님, 김수구님 축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왜 이 종목을 또 들고 오셨을까요? 진단키트 뭐 대장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대장이고 당연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장비가 많은
가장 좋은 장비가 그쵸. 많은 회사고 가장 변이 바이러스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사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만약에 다시 실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부각이 되면 가장 먼저 대처해서 가장 먼저 그 변이에 맞는 그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 그게 바로 시젠입니다. 그래서 시젠이 우리나라 진단 키트 회사 오래됐잖아요. 업력도.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시젠을 대장으로 보시고 지금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잘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모든 업황, 모든 섹터, 모든 뭐 단기성 테마 이거에 대해서 가장 초반에 항상 이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초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딱 한 가지 단점을 꼽으라면 꼽으라면 재탕이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혹시 사골 우려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릴 일은 없어서 어. 사 먹습니다. 사 먹어요? 네. 사골을 우리면 첫 번째 물은 정말 진해요. 네, 걸쭉하게 하얗게 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골을 재탕을 해요. 네. 그럼 물이 멀게지기 멀게져. 시작하거든요. 점점 하얀 투명한 국물로 바뀝니다. 좋은 거 다 나갔군요. 네, 좋은 거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탕이니까 아무래도 전보다는 진하기는 좀 덜하겠죠. 어렵다. 그죠? 그런 느낌으로 시즌을 얘기하신 거군요. 예, 진하기는 덜하겠지만 그러겠지만 예, 당연히 이제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정말 조정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시즌이란 워낙 또 코로나 테마를 한창 또 껑충했다가 다시금 또 소강 상태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에 과연 사골 같은 또 이제 퍼포먼스를 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원래 무료 방송 우리 전문가님이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이어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 대한 또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방송에 대한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법대에서 법학을 배울 때 그러니까 무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유죄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하게 자꾸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고 추정을 하시는데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하는 곳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 관점에서 자꾸 합리성을 찾아야 되고 이성적인 구간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조금 빠진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알으시면 결국은 수익 조금 나올 때 홀라당 파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날아가면 그건 내 종목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좀 제대로 주식을 알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관점에서 무료 방송 짧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투자도 유죄 추정의 법칙이 또 적용된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모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의 라인업도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피지기 100점 100승, 내일은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 철저한 모멘텀 분석, 추세 분석을 통한 확실한 수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행복한 또 저녁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